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진도별 문제풀이반 2 이제 개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도별, 뭐 영역별, 진도별 이런 용어를 다 쓰는데 저희는 이제 진도별이라고 하고요. 좀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문풀을 진행을 하는데, 요 문풀 1은 문풀 1도 뭐 난이도 높은 거 낮은 거 섞여 있긴 하지만, 문풀 2, 진도별 문풀 2는 이왕이면 이제 서답식 열린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넣으려고 한 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문풀이 진도별 문풀이 3개가 있어요. 총 3개가 1, 2, 3 총 3개가 있는데 모든 반이 다 주당 50문제를 풀어요. 물론 이제 50문제 넘는 날이 많죠. 그런데 막 가능하면은 선생님들이 막 공부량이 주차별로 막 너무 들쑥날쑥하면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한 50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매주 한 50문제 정도를 풉니다. 난이도가 높든 낮든 무조건 50문제 정도. 그래서 오늘은 52문제인가 뭐 그럴 거예요. 어떤 주는 뭐 55문제 될 때도 있고 50문제가 안 되는 주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50문제 정도씩 매주 푸는데 진도별 문제풀이반 1은 이제 뭐 어려운 거 쉬운 거 단답식, 서답식 섞여 있고요. 문제풀이 2는 웬만하면 서답식이나 열린 문제 중심으로 가려고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진도별 문제풀이반 3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되는 것도 들어있어요. 단답식도 항상 중간중간에 넣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좀 있으면 개강할 거죠. 좀 있으면 개강하게 될 진도별 문제풀이반 3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열린 문제나 뭐 이런 거를 위주로 이제 보는 반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서답식 문제 중심으로 다루게 되는 반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도 서답식 연습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 반이니까 자, 선생님들께서 요 서답식 문제 연습을 좀 요 반을 통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제 제가 매번 문풀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지금부터 혹시 이제 잘 모르는 문제가 10에서 20% 미만이다 이러면 지금부터 단권화를 좀 해주시고 오려 붙여주세요. 모르는 문제와 답에다가. 그리고 50% 미만이다. 내가 모르는 문제는 50% 미만이다 이러면은 형광펜으로 체크. 문제와 답에다가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오리는 이유는 다시 보려고. 그것만 다시 보려고.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다 모르겠다 이러면 형광펜으로 체크하지 말고 해설지만 다시 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중요한 거에만 좀 체크를 하고 내가 중요하다 싶은 거에만 체크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건데 자, 아직까지는 선생님들이 문풀 공부를 하실 때 강의를 듣고 이해하세요. 서답식 문풀반 2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난이도 굉장히 높은 것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냥 먼저 풀려고 그러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모르는 문제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보시는데 그것도 실전처럼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문제를 우리가 이론 공부하듯이 이해하는 거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진도별 문풀 1, 2, 3 끝나고 나면 우리 또 뭐 있죠? 개론 100제, 과정 200제, 100제, 200제가 또 있어요. 그 정도까지 다 지나면 이제는 좀 실전처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까지 우선 강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주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처럼 이때는 진짜 실전처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교시당 70분 이렇게는 안 주거든요. 60분 줘요. 그러니까 60분 내에서 교육과정 A도 푸시고 교육과정 B도 60분 내에서 풀고 이렇게 해서 실전 모고도 꼭 한번 실전 모고 때는 실전처럼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답식 열린 문제 중심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기출 변형 이제 보통 노량진 학원가에서 집중적으로도 아니고 이제 문제 풀이를 거의 안 하지만은 노량진 학원가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기출 변형들이잖아요. 기출에 뭐 괄호만 좀 변경한 거 뭐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시험 붙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그냥 간략한 해설지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해설지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진도별 문풀 공부하면서 영역별 이론 정리까지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제를 이제 정년트랙 교수들이 같이 출제하고 같이 만든 그런 해설지들이에요. 오늘도 뭐 제가 여러 교수님들하고 통화하고 뭐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그런 교수로서 지내왔던 저의 노하우도 들어있지만은, 저만으로는 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어서, 이제 한 부교수급 이상 되는 그런 교수진들을 같이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문제도 만들고 함께 이제 동향도 같이 논의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화도 하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주말이나 이런 때 시간 내서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저도 또 제 또래나 뭐 이런 친구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공부를 많이 한 여성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친구들이 저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 전화해서 하소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은 글쎄 이제 세상 살기가 더 쉬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살기 어렵다 이런 걸 좀 느끼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이제 제 말이 생각나시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합격하셔야 해요. 자, 정년트랙 교수진들이 함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내가 작성한 답이 왜 틀렸지? 이거 모르시겠으면 현장에 오세요. 아시겠죠? 현장에 오셔가지고, 아니 뭐 직강생이 아니면 여기 이제 뭐 못 올 수도 있지만은 뭐 전 학원에 계속 있으니까 직강생이든 인강생이든 누구든 간에 아무튼 학원에 와서 저하고 만나는 거는 누구든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서답식 열린 문제가 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답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감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답을 보시고 또 해설 강의 듣고 이제 그 수준에서 웬만하면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전에 이래서 점수 못 받았구나, 이런 걸 그 전에 사실은 아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열린 문제 서답식 이런 거 그동안 막 틀렸던 거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반이고요. 뭐 이제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개론하고 신체운동 건강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시고요. 당연히 이제 신이론 법장학은 매주 다 들어가 있어요. 굳이 뭐 이렇게 어느 주에만 넣지는 않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데 약간 조금 변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신의사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대학 교수님 출제한 실전목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건 해설지 이따가 볼 거고, 선생님들께서 요 답을 쓰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실전처럼 보지 않더라도 답을 써보실 때는 요 저희 이제 학원에서 만든 요거 무한 답안지예요. 무한 답안지. 왜 무한 답안지죠? 여기 저희 학원에서 이제 실제하고 가장 똑같이 만든 거고요. 이게 뭐냐? 왜 무한 답안지냐 하면 문항 번호가 안 들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1번부터 51번, 52번 이렇게 오늘은 1년 번호가 매겨져서 나가는데 여기 한 칸에다가 보통 한 3문제 정도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답안처럼 써볼 필요가 있고, 혹시 N수생 선생님들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강의 들으면서 그냥 막 쓰세요. 답을. 아시겠죠? N수생 선생님들은. 근데 초수 선생님들은 어떻게 막 이런 선생님들도 아직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만큼만 어쨌든 답을 써볼 거잖아요. 이왕이면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거 보고 또 이제 개인 지도에서 선생님들 답안지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시험지에다 그냥 막 답 써갖고 보내주시는 선생님들도 한 50%는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해오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들 시험지에다가 쓰는 거는 지금 그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안지에다가 반드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답을 쓰실 때 여기 막 칸이 모자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미리미리 쓰는 연습을 하시는데 요 칸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여기 요렇게 두 줄로 갈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 예를 들면 뭐 1번은 이렇게 썼어요. 2번은 너무 쓸 게 많아요. 그러면 2번만 이렇게 가르셔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뭐 3번은 뭐 쓸 게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모자라면 이렇게 갈라서 쓰도록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쓰다가 보니까 막 망쳐가지고 여기다가 뭐 여기 이제 여기 예를 들면 1번이잖아요. 2번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여기다가 3번 이렇게 쓸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여기 썼는데 쓰다 보니까 막 엄청 많이 써가지고 여기다가 막 써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이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채점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채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께서 답안지 하다 보면은 나 이런 거 몰랐는데 막 이러면서 답안지 쓰는 게 엉망진창이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연습은 실전은 연습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시험 보는 연습을 미리미리 많이 해두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다 다 써보시고 그리고 이제 해보시고 나중에는 저희 이제 그 수강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워낙 많이 보니까 그리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60분 내에 쓰고 저하고 이제 실전 모고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전 모고를 지금은 쉬운 거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나중에 갈수록 난이도를 이제 높여가기도 하고 한 번 쉽게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기존에 봤던 이론이지만 약간 관점을 틀어서 내면 근데 실제 시험에서 약간 관점 틀어서 맨날 나오잖아요. 그걸 경험을 미리미리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서답 비중이 높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시간도 모자라고. 그래서 저하고 어떤 때는 해보면 정말 온 답안지가 논술 답안지처럼 팍팍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시간 내에 쓰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서 진짜요. 지난 시험에서 저희 수강생들이 시험장 가서 뭐지 이게?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쓰는 문제를 충분히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 썼는데 시간이 남고 답안지도 너무 널널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막 이래도 시간이 남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논술 처음에 딱 봤는데 처음에 이제 아동권리 협약 문제 나왔잖아요. 그거 좀 전에 달달 외운 건데 막 신나잖아요. 안 떨려요, 그러면. 엄청 신나니까 안 떨리는 거예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정말 이렇게 덜덜덜덜 떨어서 제가 친한데 제 앞에서 수업 실현하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수업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또 그 마음 착한 유아 선생님들이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작년에 이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이론 공부 진짜 잘하시는 선생님인데 수업도 잘할 수 있는데 덜덜 떠니까 제가 얼마나 막 안타깝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더욱더 연습을 많이 하고 제가 더욱더 과제를 많이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안 떨어요. 안 떨어. 그래서 나중에는 안 떨더라고요. 진짜. 면접도 안 떨고 수업도 안 떠는데 시험장에 가서는 더 안 떨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문제를 봤는데 쉬운 거예요. 우리랑 했던 것보다 훨씬 쉽고 우리랑 해봤던 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훨씬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1차도 마찬가지예요. 1차도 논술 첫 시간 딱 봤는데 와, 딴 사람들 모르겠는데 나는 좀 전에 본 거야. 그러면은 너무 신나게 막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A, B 이렇게 문제를 봤는데 쉬운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막 너무 업돼가지고 막 실수하면 안 되고 이제 차분하게 계속 풀어가시면은 괜찮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는 5,000문제 이상을 푸는데 반마다 문제풀이반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풀반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통으로 진행도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이게 지금 무슨 문풀인지를 잘 몰라요. 제가 2차 수업도 이렇게 반을 나누는 이유가 묶어서 하면은 정리를 제가 하나하나 잘해주면 선생님들이 잘 아실 것 같지만 이게 엉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한 반 한 반 문제풀이의 특색이 있거든요. 요걸 한 반으로 묶으면은 이게 이제 또 다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잘 몰라요.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수강생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하시다 보니까 이게 제 말이 어필이 되는 분들도 있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한 5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 통으로 묶어놓으면은 막 뒤섞여요. 그래서 반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반마다 문풀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풀 1 진행하고 있는데 문풀 2는 1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서답식 열린 문제 중심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개강할 문풀 3. 문풀 3는 지금 이 반보다도 더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문풀을 쭉 진행을 해가고 선생님들께 문제 단권화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문제 단권화를 못하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 단권화 해주는 반을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 단권화는 나는 어렵다 싶은 선생님들은 제가 또 굉장히 질 높은 단권화를 해서 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셔도 사실은 돼요. 그런데 되면 문제 단권화가 지금 혹시 되시는 분은 하십시오. 하면 더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 더 좋지만 제가 해드리는 단권화만 잘 활용을 해도 문제 단권화 한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안지도 실제 써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요 문풀반 2 요거를 진행을 하시면 잘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도 이제 저랑 같이 함께 오랜 시간 일했던 그런 동료 교수들하고 통화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극상위권 교수였어요. 극상위권에 뭐 학생 때도 그랬지만은 대학 이제 교수가 된 이후에도 제가 이제 학교를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처리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지름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합격해요. 작년에도 그래서 합격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계속 시험 떨어졌던 N수생들 제 말 들으면 이번에는 합격해요. 특별히 막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던 N수생들 있잖아요. 제가 N수생 얘기를 왜 하냐면은 초수로 합격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했는데 안 되고 했는데 안 되고 이랬는데 합격하는 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잘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수들은 이제 훌쩍 뛰어넘으면 이제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N수인데 계속 여기서 맴돌고 이러면 이미 지쳤어요. 지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작년에 저랑 같이 해서 뭐 초수는 물론이고, 그렇게 막 고질적으로 못 붙는 N수 선생님들도 많이 붙으셨어요. 열심히만 하면 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열심히 하시고요. 초수 선생님들은 이제 그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N수생 선생님들보다는 공부 축적이 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초수 선생님들은 전력 질주 해주시고 N수 선생님들은 자기 한계를 못 넘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면서 제가 공부하라는 방법대로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풀반, 오늘은 이제 서답식 문제 중심의 진도별 문제풀이반 2, 자, 요 반을 시작하면서 OT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수업하겠습니다.